그러니까 내가 또 약간 또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입이 방정입니다. 선생님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하니까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지금까지는 그럼 이제 실패 경험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과학적 태도 이제 두 가지 중에 남은 한 가지는 이제 또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잖아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믿는 것은 쉽지만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란 힘들다. 하지만 권위를 의심하고 또 스승의 그림자를 마구마구 발굴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위와 당연한 것들을 좀 의심해 보신 관장님의 개인적인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유학을 가면서 교수님을 구하는데 1년도 더 걸렸어요. 겨우 이제 교수님 하기로 하고 이제는 좀 찾아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부터 출근해라.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딱 주신 거예요. 이거 읽고 와 그랬어요. 쫙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서문부터 틀렸어요. 틀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슬슴슬슴 이분에 대해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내가 뭐 박사학위를 하기위해서 저기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이분한테 이렇게 배워도 되는 거야? 생각을 하고서 일주일 있다가 약속된 시간에 갔어요. 어떻게 읽었냐?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얘기하죠. 선생님 논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깜짝 놀랐다. 상당히 통찰에 놀랐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기분 좋아하시는 거죠. 뭐 칭찬했으니까 다 좋겠죠. 그런데 서문은 얘기가 너무나 틀린 거여서 이거를 딱 않고 넘어가면 저를 바보 취급할까봐 내 선생님이 서문에 그 얘기를 하겠더니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나도 그거 창피해 죽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분위기가 너무 훈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약간 또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입이 방정입니다. 선생님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하니까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약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자질구레한 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약간 짜증을 내시길래 내가 정말 입이 방정 끝났구나. 이왕 끝난 거 이번한테는 계속 공부할 수 없겠구나. 할 얘기 다 하고 가자. 선생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큰 거 7개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했더니 선생님 피식하면서 3개 더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중년 오류가 10개가 있는데 넌 7개밖에 못 찾았네. 그런 거 가지고 여기서 실험을 시작할 수 없지. 일주일 더 줄 테니까 3개 더 찾아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방법이 간단하죠. 실험실 가는 거예요. 모든 실험실은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배들, 뭐 세계 뭡니까? 금방 툭툭툭 찾아줘요. 그러니까 얼른 찾아가 그거 가지고서 마치 내가 찾은 것처럼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다 찾았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 일주일 만에 이걸 다 찾았어. 대단한데? 오늘 당장 내일부터 시험 시작해. 그런 데 있잖아. 이거 봐라. 근데 나 엉망진창이지. 문제 많잖아. 너 나 의심해야 돼. 나도 너 의심할 거야. 너와 내 사이에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날 정말 핑 돌았어요. 그럼 이제 관장님의 그 방금 말씀 주신 거 외에 또 뭔가 권위와 당연한 것들을 의심한 뭐 과학적 사례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 권위 그러면 나쁜 느낌 많이 들잖아요. 사실 뭐냐면 권위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위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권위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의학파도 보면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의학파가 있었고 갈렌 학파가 있었어요. 갈렌 학파 의사들이 해부를 해봐요. 해부를 해봐서 아리스토텔레스 의학파한테 가는 거예요. 어머한 걸 봤어. 그러니까 뭘 봤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를 했더니 신경이 뇌에서 나오네 그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들이 해부를 했다니 이게 맞는 거겠지. 그런데 있잖아.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일찌감치 신경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책에 쓰셨네? 우리는 자네 해부를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답게 앞으로도 자네들의 해부와 상관없이 신경은 그냥 심장에서 나온다고 믿고 가르치겠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선생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는 중요한 거지만 권위주의에 빠진 게 나쁜 거죠. 권위주의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의심하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는 게 권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요새 이제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가 되게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근데 또 반대로 지나치게 말씀하셨던 권위주의적으로 그냥 부모기 때문에 말 들어.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좀 의심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도전해본 이런 것들이 자녀 부모 관계에서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권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에 빠지면
자녀가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아버지가 권위주의에 빠졌을 때 아버지한테 내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다 큰 다음에야 권위주의를 벗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권위가 더 생겼어요. 자식들이 보기에. 아버지 인생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죠. 그 권위주의의 껍데기를 벗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도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너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가 배워 나간다라는 관계는 정말 정당한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막혀 있으면 권위주의에 빠진 부모가 되는 것이고 약간 그 왜 리더십의 리더와 보스는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솔선수범하고 뭔가 소통하고 공유하는 건 리더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보스니까 좀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의 부모가 될 것인가 고민해볼 지점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혹시 관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좀 과학을 좀 업으로 삼아야겠다 생각하신 계기나 또는 뭐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대학도 사실은 무슨 뭐 그 큰 꿈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가고 농대 가려다 잘못 가고 그래서 과학을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학교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엄마가 다 다름질하면서 그래요. 아들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뭘 배웠어? 그러면 징글징글 하다가 설명하자. 하나를 딱 정했어요. 엄마 DNA라는 게 있는데 있잖아. 그럼 그때부터 엄마 DNA가 뭔데? 그런 생각 좀. 근데 우리 엄마가 잘한 게 뭐냐? 계속 질문을 잘하셨어요. DNA 뭔데? 그럼 DNA라는 거 뭐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고 막 이런 지가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줘요. 그 엄마가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야 너는 참 성적은 변변치 않은데 설명을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인데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젊은 사람들 많았죠. 그 사람들을 위한 야간 학교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을 하라. 해보니까 잘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연구는 잘 못해도 남의 연구를 잘 설명하고 공부는 잘 못해도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때 생각에 과학 기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게 난 과학자보다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사는 게 나한테도 좋고 사회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도 쓰게 되고 강연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관장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과 잠재력을 정말로 직접 수용하고 들어주시면서 보여주신 거네요. 내가 교수나 연구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걸 하겠다 할 때도 지지해 주셨어요. 부담이 아니라 믿음과 지지였던 네. 거네요.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어머님들 많으시니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어머니 좋은 엄마였다는 점에 대해서 뭐 이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께 조금 더 뭐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엄마였다.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하는데 겁내지 말게 하셨어요. 자꾸 이게 격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시험이 좀 성적이 떨어졌대. 성적이 떨어지면 다음번에 더 하면 되지. 또 떨어진 거 있는데 모든 과목이 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떨어진 걸 지적하세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데 요 두 과목이 올랐네. 두 과목이 올랐네 하니까 나 그 다음부터 성적표를 감춘 적이 없어요. 한 과목이라도 오른 게 있거든요. 그걸 더 강조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더 하게끔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좌절하지 않고 뭐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저를 정말 끝까지 믿었어요. 제가 담배 피다 걸린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현장범에서 걸렸어요. 근데 엄마가 불러와서 엄마가 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끝까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자기가 보고 잡았는데도 엄마가 끝까지 아들을 믿고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잘못 봤나 봐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아직도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너를 해코지 하느라고 너 담배 피웠다고 막 그러는데 엄마는 아직도 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좋은 어머님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결국은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지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런 어릴 때 부모님과의 또 다양한 경험이 사실은 뭐 과학적인 부분에서나 아이들이 커 나가는 맥락에서 창의성과 미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이제 큰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앞으로 다가올 뭐 내일 또는 미래를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역할들은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스타트업 많이 하잖아요. 스타트업 했던 친구들이 거기서 좀 성장하면 또 딴 데 가고 옮겨가고 난 자기 스타트업을 하기도 하고 좀 큰 기업으로
옮겨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 실패하더라도 다음 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감하게 스타트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안전망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실패해도 돼. 너 실패해도 있잖아. 엄마가 비빌 언덕이고 기댈 언덕이고 마지막에 받아줄 거야. 이런 확신들을 아이들 막 줄 수 있는데 더 커지면 엄마 아빠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그거 뭐냐면 사회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는 그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사회 안전망을 막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저와 같은 뭐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더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른이 됐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실패해도 비빌 언덕이 있어. 그게 우리 부모님도 있고 우리 사회도 그래. 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의 비빌 언덕은 부모님이겠지만 성장한 다음에 비빌 언덕은 사회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조금만 더 나가면 좋겠어요. 네, 오늘 관장님과 정말 많은 얘기를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게 나눴는데요. 이제 관장님께서 뭐 여러 얘기해 주셨지만 그중에 결국 핵심이 또 저희가 과학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관장님께 과학이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과학이란 글쓰기다. 20세기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됐어요. 기본적인 문해력을 가지면 기본적으로는 문화 생활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21세기는 과학의 세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읽고 쓰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게 됐고 과학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과학으로 쌓아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과학자는 되지 않을정정 행복의 재료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관장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또 과학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과학이 주는 어떤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또 사이다 시리즈 책이 나왔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그 중점을 두고 책을 만드셨는지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돈 주고 가는 어떤 과학 캠프 이런 데를 갔어요. 갔다 와서 어땠냐 물어보죠.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뭐가 재밌었냐? 그러니까 아빠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 알아? 그 강의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더냐?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해 재밌게. 아빠 저기 그리스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친구라네. 근데 왕이 순금으로 왕관을 맞췄대. 그런데 소문이 돈 거야. 이게 순금이 아니라 다른 게 섞였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친구이자 재상인 아르키메데스에게 비밀리에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라고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알 방법이 있나 옛날에. 막 고민하다가 이제 목욕탕에 쫙 빨가벗고 목욕을 딱 들어갔는데 물이 쫙 넘치더라. 그때 이 사람이 유레카 하면서 막 튀어나왔대. 유레카가 뭐냐면 알았다는 뜻이야. 깨닫고서 막 빨가벗고 길을 막 뛰어나갔다가 유레카 하면서 아빠 웃기지. 그래 재밌네. 그래서 부력이 뭔데? 그 얘기는 안 해주던데? 이런 거야. 아르키메데스 유레카의 일환은 왜 이야기하겠어요? 부력을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정작 중요한 부력을 핵심을 빼놓는 거예요. 근데 쉽고 재밌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 핵심 지식과 원리. 교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과 재미있게 풀어가는 것들을 결합을 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사이다 시리즈를 과학관의 과천과학관의 과학자들이 쓰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도 그 과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책이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과학에 대한 좀 흥미와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또 이런 계속 좋은 재료들을 제공해 준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좋은 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과학과 기술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변에 좀 가까운 과학관들 가시면서 최소한 계절에 한 번씩은 4번 정도만 와 보셔도 과학관 계속 바뀌거든요. 어떤 과학과 기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관심이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과학관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과천과학관 성인 4,000원, 어린이 청소년 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장님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과학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고 싶고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이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